17세기 마야 문명이 완전하게 멸망하기 전에 한 기록에는 마야인들이 과거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마야인들이 그리워한 것이 넓은 영토나 강한 국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건강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천연두도 없었고 다른 여타의 질병도 없었으며 모두가 신체적으로 건강했다라고 말하며 마야인들은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야인들도 알고 있었듯이 이런 상황은 유럽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자신들에게 단지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콜럼버스가 일명 신대륙에 상륙하기 이전에도 당연히 이 지역에도 여러 질병은 존재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결핵과 같이 전염이 되는 각종 질병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아메리카라 불리게 될 이 대륙에서도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나 지역 자체가 쇠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티칼이나 팔렌케, 그리고 코판과 같은 도시들이 질병의 확산이 지역의 몰락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들에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질병들은 지역이 몰락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즉 이미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 문제와 위기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환경이 열악해지는 일종의 증상으로 전염병이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15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인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이후로는 질병이 지역의 흥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의 도착과 함께 천연두, 홍역, 백일해와 같이 기존의 원주민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던 전염병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원주민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두의 경우 병에 걸린 아이들의 50% 가까이가 사망했고 성인들 또한 대략 감염된 이 중 25%가 사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천연두는 신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미 14세기 이후부터 큰 영향을 끼쳤는데 스페인의 도시 세비야 한 곳에서만 1393년, 1407년, 그리고 1420년에 걸쳐 천연두가 퍼졌고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15년에 한 번꼴로 천연두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역사학자들은 18세기까지 유럽의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사망한 원인 중 10% 정도가 천연두일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15세기에 유럽에서 활동한 의사들은 천연두의 증상과 이에 대한 나름의 대처법을 기록해왔는데 병에 감염된 사람을 격리해야 한다는 말도 확인됩니다. 이미 감염된 사람이 사용했던 여러 물건들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는 권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18세기 말 이후 백신이 발명되면서부터야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유럽보다 훨씬 컸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항할 만한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마을들에서 첫 천연두 환자가 발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마을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쉽게 발견됩니다.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들은 처음에는 오늘날의 쿠바나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카리브해 지역의 여러 섬들을 중심으로 퍼졌고 1520년 5월 무렵이 되면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도 전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인들이 남긴 다수의 기록에서는 프란시스코 에구이아라는 이름의 흑인 노예가 최초 전파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 노예는 이미 천연두에 걸린 상태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한 천연두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었고 틀락스칼라, 촐룰라, 찰코 등의 지역을 거쳐 10월에는 아즈텍 문명의 중심지인 테노치티틀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편 처음 접하는 전염병과 마주친 기존의 원주민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극단적으로 혼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인들이 가져오는 각종 전염병을 표현할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원주민의 언어로 질병 혹은 전염병을 뜻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기존의 병과 구분하기 위해 대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병을 정확히 표현할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의 원주민들이 경험했을 당혹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원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게 된 스페인 정복자들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에서도 천연두는 이따금씩 발병했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 정도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겪는 것보다는 훨씬 약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유럽인들은 곧 이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원주민들에게 가해지는 벌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자들 중 소수의 영리한 이들은 원주민들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환경이 질병의 전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았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원주민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는 등의 아주 기초적인 예방책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런 대부분의 조언은 원주민 치료사들과 샤먼들로부터 무시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은 너무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미 환자를 돌봐줄 사람 자체가 마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땅이 방치되고 수확도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는 이듬해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병이 퍼지기 더 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를 비롯한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지금의 멕시코 지역을 비교적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전염병의 확산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외부인들보다 자신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치는 전염병을 지켜본 원주민들은 저항할 의지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은 전쟁 와중의 다른 요소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즈텍의 사회 지배층도 큰 피해를 받는데 쿠이틀라우악이라는 황제 자체가 1520년 천연두로 사망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을 조직할 국가의 힘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따금씩 전투에서 원주민들이 승리한 경우에도 사기가 이미 바닥에 떨어졌던 원주민들은 코르테스를 비롯한 침입자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인들도 자신들이 비교적 손쉽게 정복에 성공하는 데 있어 전염병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코르테스와 함께 정복에 참가하고 이후에 이 시기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긴 베르나르디노 바스케스 데 타피아는 이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천연두와 홍역과 같이 매우 치명적이고 잔혹한 전염병이 원주민들을 괴롭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대륙 전체에 있는 원주민 중 최소 4분의 1 이상이 이로 인해 사망했다. 이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 전쟁이 빨리 우리의 승리로 결판나는데도 당연히 큰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물론 군인들 중에도 엄청난 숫자가 이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결해야 했을 장군이나 장수들 그리고 뛰어난 적들도 병으로 대부분 사망했다. 기적적이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망케 했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